음경을 바로 빼도 여러분 진료사정 피임법은 안 돼! 안 돼! 안 돼! 콘돔도 유통기한이 있는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를 번역한 과학 칼럼니스트 우아영입니다.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87년생인데요. 내 나이를 막 까도 되나? 87년생인데 고1 때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 여성의 생리 주기? 이거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1일부터 28일까지 배란기를 이렇게 쭉 날짜를 쓰시더니 성관계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날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막 엄청 막 강조를 하시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생명 존중 교육이랑 같이 성교육을 얹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낙태가 얼마나 나쁘고 뭐 혹은 뭐 청소년 비혼모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되게 어떤 섹스를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나열하는 방식의 교육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알아야 무엇이 폭력인지도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해진 성역할의 각본 속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즐거움 혹은 퀴어 청소년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 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여성 청소년이 성적 경험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더 강조하고 그것과 여성 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저마다의 즐거움은 무엇이고 이 전형적인 포르노 각본에서 벗어나는 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하는 성교육이 너무 섹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폭력, 섹스, 즐거움 이런 걸 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거의 본질은 관계고 이 관계가 제대로 동등한 인격체 간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준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은 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어른들도 성에 대해 잘 모르고 성적인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자신들이 오히려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건 위험한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최근에 제가 페미니즘 교육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뭐 혼전순결이든 뭐 청소년은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든 이런 관념들은 많이 깨지고 있다? 청소년들 내부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어떤 성적 경험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것은 금기가 되는. 그래서 뭐 요즘 청소년들 알 거 다 알지, 빠르지, 조숙하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들 역시도 뭐 청소년이라서 아직 섹스하지 않겠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입시를 위해서 난 섹스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섹스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의문은 조금 들어요. 그런 뭐 요즘 애들이 알 거 다 안다. 뭐 얘네가 어디까지 알까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전제가 뭔가 성 지식이 챕터 1부터 10까지 뭔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지식인 것처럼 보는 맞아요. 관점이 저는 되게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애들 알 거 다 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 알 거가 섹스에만 국한돼 있어요.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법이라던가 파트너랑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지식이 없고 교육도 없는데 마치 성 지식이 섹스에만 국한돼 있고 1부터 10까지 알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이라는 거는 그 생애 주기에 걸쳐서 계속 달라지고 내 몸이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서 탐구해야 되는 영역인데 물리책 한 권 이렇게 딱 배우는 것처럼 뭔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오, 네. 음경을 바로 빼도 임신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을까요? 음경을 바로 빼도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 음경이 발기하면 윤활을 위해 음경 안쪽 요도에서 쿠퍼액이 나와요. 쿠퍼액이 나오는 건 사람이 조절할 수 없답니다. 쿠퍼액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요도에 남아있던 소량의 정자도 묻어 나올 수 있는데요. 정자가 있다는 건 질 안에 들어갔을 때 언제든 임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정 직전에 음경을 질에서 빼더라도 임신이 될 수 있답니다. 섹스는 하고 싶지만 임신이나 성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콘돔을 사용하세요. 라고 여기도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외사정 피임법은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거는 콘돔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우유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콘돔도 그렇답니다. 모든 콘돔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써야 하죠. 기한이 지나면 우유처럼 성분이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찢어져요. 섹스를 하기 직전에 콘돔의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하던 걸 멈추고 다른 콘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건 생각보다 콘돔의 유통기한이 길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통기한이라 하면 약간 일주일? 한 달?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년의 유통기한이 있는 게 엄청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14살이에요. 제가 바이라는 걸 알기엔 너무 이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혀요.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은 자신의 성적 지향, 즉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바이섹슈얼은 두 가지 젠더에 모두 이끌리는 사람을 말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누구에게 이끌리는지, 누구에겐 이끌리지 않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헷갈리는 거야, 경험하고 있는 거야 같은. 그런데 솔직히 말이죠.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사람에게 이끌리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죠. 이 챕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네가 느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청소년이어서 더 너가 착각하는 거야, 너가 미성숙해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나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내가 느끼는 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월경 중에 임신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고요. 사람들 대부분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 가능해요. 놀랍죠. 정자는 포궁 안에서 3일에서 5일간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즉 난자가 방출될 때 정자가 생존해 있다면 수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는 글인데 저는 뭔가 몇 년 전에도 애인과 섹스를 할 때 이 사람이 제가 월경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피임을 하지 않고 섹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엄청 찝찝한데 또 이거를 되게 뭐라 하기도 애매한 이 상황들의 반복이어서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알았으면 약간 이제 이것도 피임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남자들이 이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콘돔 끼기 싫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당연하게 안 해도 중이잖아. 된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네, 이번 질문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싫다고 말하기가 왜 그리 어렵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한 경우 종종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좋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길 바라거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몸 안에 넘쳐 흐르는 모든 아드레날린과 호르몬 때문에 명료하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느낌이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할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거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성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확신이 없을 때에도 싫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행위에 대해 좋다고 말할 때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뛰어드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성적 위험에 노출되는 동안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와,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새로운 관계에 머리부터 들이밀고 풍덩 빠지기 전에 당신이 어떤 걸 편안하게 느끼고 또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보면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청소년기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연애 때는 정말 이런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남자친구가 원하니까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제가 뽑은 질문은 언제 섹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읽어보면 언제 섹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첫 섹스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우리가 말해줄 순 없어요. 다만 섹스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위험에 대비할 것인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파트너는 섹스를 할 준비가 됐는지, 서로 성적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한지, 성병과 임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가 사는 곳에서 나와 파트너가 섹스를 하기에 불법인 연령은 아닌지 등이죠. 앞에 언급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완전한 합의하에 안전하게 섹스할 준비가 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 충분한 합의하에 안전하게 섹스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언제 섹스를 시작할 수 있느냐는 내가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조건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난 충분히 결정됐고 고민했고 합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둘 다 청소년이라 마땅한 섹스를 할 장소를 구할 수 없어. 이러면은 섹스를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지거나 할 수 없어지기도 하는 거고 충분한 합의하에 안전한 섹스라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한 거라 그런 면에서 이 글이 훌륭하지만 뭔가 이런 사회적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책의 머리말에서도 이걸로는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탐구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한. 네, 그렇죠. 섹스하기로 동의한 뒤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입니다. 물론이죠. 섹스는 두 사람 모두 원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어요. 섹스를 하기로 이미 동의했거나 섹스를 이미 시작했더라도 말이죠. 누군가 싫다고 말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모든 성적인 접촉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단호박으로 딱 5줄만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이거 돼. 누가 싫다고 하면 뭐 당연히 즉시 멈춰야 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성교육서라는 점에서 이 책을 좀 꼽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성교육 책이라는 것이 청소년이 실제로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너네가 어른이 되면 이래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네 라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혼자 견디거나 이걸 견디기 위해 또래에게 공유했을 때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없는 상황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알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청소년이 질문하고 청소년이 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서로 그런 역량을 가지고 함께 성에 대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이야기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특히 성문제에서 네, 특히 성문제에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란 해서 뭐 돌봄 교사,
부모님의 친구, 후견인, 뭐 스포츠 코치 이런 사람들 예를 드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맞아.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허물어져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해요. 이를테면 선생님이랑 같이 성교육을 하면 잘 안 나오던 얘기도 청소년들끼리 하면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제랑 함께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는데 학생을 배울 존재로만 두고 이들이 규범을 습득하게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언어에 찾고 그 속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교육이 성교육이 되길 바라고 그런 성교육이 또 교육 전반에 또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사실 진짜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 네, 저 약간 시선이 불안했던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